전면적인 구제금융 신청 여부로 주목받고 있는 스페인이 단기 국채 발행에 성공했습니다. 스페인은 단기 국채 45억 7천만 유로를 이전보다 낮은 금리로 발행에 성공했고 12개월 만기 국채 35억 유로를 종전보다 0.23%포인트 하락한 평균 2.835%에 발행했습니다. 또 18개월물의 경우도 이전보다 0.26%포인트 떨어진 평균 3.072%의 금리로 낙찰받아 발행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경기 회복을 위해 공격적인 경기 부양책을 발표한 데 이어 정치권의 압박에도 나섰습니다. 연방준비은행의 총재인 피셔는 연준은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역할을 다했지만 행동을 하지 않는 의회가 경기 회복을 방해하고 있다고 의회를 비난했습니다. 또한 버냉키 의장은 오늘 예정된 상원 재무위원회 소속 의원들과의 비공개 면담에서도 의회를 압박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분데스방크의 옌스 바이트만 총재가 유럽중앙은행이 발표한 경기부양책을 악마의 작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가 발표한 새로운 국채 매입 프로그램인 OMT를 지목하지는 않았으나 중앙은행이 자금을 무제한으로 마련할 경우에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을 만큼만 적당히 발행하는지 어떻게 알겠느냐고 꼬집었습니다. 이어서 중앙은행이 화폐를 발행해 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매력적인 방법이고 과거에도 이 같은 통화 정책을 사용한 경우가 많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안철수 원장의 공식 대선 출마 선언을 몇 시간 앞두고 관련 증시에서 테마주들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안랩은 약 3% 이상 상승을 보이고 있고 써니전자도 9%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안철수 원장의 출마 선언을 앞두고 박근혜 테마주는 소폭 하락세이고 문재인 테마주는 안철수 원장과의 단일화 기대감에 소폭 상승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의도로 가서 알아볼까요? 오늘은 삼성증권 투자분석팀 임수균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스페인이 단기 국채 발행에 성공은 했지만 구제금융 신청에 대한 여부가 정확하지 않은 가운데 불확실성은 여전한데요. 네, 일단 전일 해외 증시 같은 경우 이제 예. 스페인의 구제금융 관련 불확실성들이 주요 증시의 발목을 잡기도 했었는데요. 유로존 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런 스페인 관련 우려들이 지금의 상승 추세를 훼손할 만한 재료가 되기는 좀 힘들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제 유로존의 이런 재정 위기들 같은 경우는 금융시장이 조금 안정되는 시점에서는 각국 간의 자존심 싸움 내지는 이제 알력 다툼이 다시 격화가 되면서 조금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다가 다시 좀 금융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 다시 적극적인 공조에 나서는 모습을 지금 이제 몇 년째 반복을 해오고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도 이제 금융시장이 소폭 안정이 되면서 다시금 이제 당사국들 간의 힘겨루기 양상이 나타나는 국면으로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몇 년째 반복이 되고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하락을 유발할 만한 요인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 증시의 방향성을 좌우할 만한 이슈는 아닐 것이다 정리해 주셨는데요. 아무튼 미국의 경기 부양책과 유럽의 사태 해결 방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장의 상당 부분 노출이 된 만큼 코스피가 2,000선을 돌파한 이후에 계속 매물 소화 과정 구간에 진입해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예, 일단 QE3라든지 ECB 예.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글로벌 증시가 단기간에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에 나타나는 숨고르기 양상 같은 경우는 좀 자연스러운 양상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통상 단기 급등 이후에는 이런 차익 매물 소화 과정에서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흐름들이 나타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건전한 그 과열 해소 국면 정도로 판단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어쨌든 근본적으로 지금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강력한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지속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추세적인 상승 흐름은 향후에도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한 2050에서 2100포인트 정도까지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QE3 이후에 시장을 이끌 만한 남은 기폭제는 없는 것인지 한번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제 중요한 것은 경제 지표나 기업 실적 같은 펀더멘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 정책적인 차원에서 강력한 저희가 생각했던 가장 강력한 정책 조합들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제 향후에는 이런 정책들의 효과가 얼마나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는지를 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경기
경기라든지 기업 실적과 같은 펀더멘탈의 개선 여부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QE3를 통해서 이제 달러 유동성들이 많이 풀려 나오게 된다면은 이제 글로벌 자산 시장에서 위험 자산 선호도가 재차 좀 강화가 될 수 있는데요. 이런 현상들 같은 경우는 국내 증시 내에서 외국인들의 매수세를 좀 자극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글로벌 위험 자산 선호에 따라서 한국 증시로 외국인들 매수세가 얼마나 추가로 유입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오늘장 전략도 전해 들어보겠습니다. 예, 말씀드렸듯이 지수 네. 자체는 여전히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전략에서는 주식 비중 확대 쪽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프레임이 QE3 기대감에 따른 정책 랠리이기 때문에 여전히 QE3 수혜주에 관심을 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미국 경기 개선 기대감이 반영된 IT나 자동차 같은 주요 수출주들, 그리고 달러 약세와 상품 가격 상승의 수혜가 기대되는 상품 관련 주식들, 뭐 에너지라든지 자원개발 관련주들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이슈가 됐었던 중국과 일본의 영토 갈등에 따라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들도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중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으로의 관광을 취소를 하고 국경절, 중추절 연휴를 맞아서 한국으로의 관광객들이 상당히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수혜가 기대되는 호텔이라든지 면세점, 카지노, 그 화장품 같은 업종들도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삼성증권 투자전략팀의 임수근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